안녕하십니까. 농업의 인율의 황은호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회사 임금 피크제도 무효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대법원에서 임금 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 혹은 대기업 중심의 실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여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임금 피크제 관련된 무효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르노코리아, 금융권에서는 KB, 신한, 산업은행 등에서 임금 피크제 무효와 관련된 소송을 줄지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판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판례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점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서 우리 회사의 제도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안은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당 판례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통 이제 임금 피크제는요, 그 배경적인 이론적 배경으로 보면은 임금 피크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고요. 두 번째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입니다. 정년 연장형 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이 수반된 상황에서, 연장된 상황에서 그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정년 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정년의 변경이 없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5월의 대법원 판결은요, 정년 유지형 제도에 관해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데 의미가 있는 판결로서 아마 기업 실무에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당사자 관계를 보면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라는 회사는요,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이 A라는 회사는 영양급을 도입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석이 20등급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선임 14등급의 영양 등급으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임금이 최소 93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그 근로자인 B는 해당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에 위반되는 근로자 차별이다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자,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에서는요, 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1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영역을 모집 채용, 두 번째를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근로자 B는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실제로 단순히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만을 이유로 임금이 하락돼서 연령에 따른 임금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당사자 간의 관계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법원에서 본 판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이 강행 규정인지, 두 번째,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A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을 위반하는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제시하는데요. 결론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마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이 강행 규정인지에 대해서는요,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조항은 당연히 제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겠죠. 두 번째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 기준에 대해서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뒤에서 좀 길게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 근로자, 직원들이 불이익을 어느 정도 받느냐고요. 세 번째는 임금 삭감에 대한 어떤 대상 조치, 임금 삭감이 됐을 때 다른 이에 따른 업무상 조치가 있었는지가 세 번째 판단입니다. 네 번째는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실제 도입 목적에 맞게 재원이 사용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크게는 4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1번 항목, 즉 임금 피크제 도입의 목적과 네 번째, 실제로 목적에 따른 재원이 사용됐는지는 약간 비슷한 맥락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 4가지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점에 있어서 기존 판례와는 전혀 다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A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인데요. 이 4가지 판단 기준을 각각을 보기도 했지만 이 대법원 판례는 종합적으로 이 4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판례 요건별로 해당 판단 지표에 따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한 차별 판단 기준을 크게 4가지를 제시했죠. 그 첫 번째가 임금 피크제 도입의 목적과 타당성입니다. 보통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은요, 통상적으로는 고령자들의 고용 유지, 안정, 또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혹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조치가 정당화할 만한 목적과 사유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됩니다. 이 A회사는요, 이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과를 보니까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전 51세에서 55세,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55세 이상의 직원들의 성과를 봤더니 실제로 55세 이상의 직원들,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직원들의 실제 경영 성과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말하는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타당성이 근거가 허물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법원은 목적의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불이익의 정도인데요.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불이익 정도가 이르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불이익 정도는 임금의 삭감 정도를 보겠죠. 근데 A사 회사의 실제 불이익 정도 수준이 역량 등급이 너무 낮아지면서 최소 월 90만 원 이상, 최대 월 200만 원 이상이 대폭 하락하다 보니까 불이익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대상 조치인데요. 자,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대상 조치란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의 감소 혹은 근로시간의 감소, 업무 강도의 저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 판례 사건에서는요, 실제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업무 목표의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액된 재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감액된 재원이 실제로 고용 유지 및 안정 혹은 청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사실 이 회사는 도입 목적을 경영 효율화를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은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제로 그 타당성이 없다, 불이익 정도가 크다 라고 판단하게 돼서 결국은 근로자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판단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실제 판례를 보면요. 실제로 이 네 가지 요건 중 판례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우리 기업의 무효 여부나 문제가 리스크의 여부 수준을 판단할 때는요. 이 세 번째 대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법원은 이 네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지만 세 번째 이 임금 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대상 조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아까 대상 조치가 뭐였죠? 즉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량의 감소나 업무 강도를 줄여주는 조치 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A 회사는 그런 조치들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의 효력이 무효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법원에선 판단하고 있지만 이 세 번째 대상 조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는 무효일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 자, 아까 판단 기준은 총 4가지였죠. 첫 번째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불이익의 정도. 세 번째는 대상 조치. 네 번째는 재원에 활용된 목적. 이 4가지를 봐야 되는데 1번하고 4번은 만약 현재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봤을 때 1번하고 4번 도입 목적과 그 타당성, 재원의 활용 수준은 인사관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즉 불이익의 정도와 대상 조치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 하락 수준이 불이익 정도가 크다고 하면은 그 조정 수준, 임금 피크제의 비율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건 대상 조치죠. 즉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적용 근로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업무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없거나 업무량이 이전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대상 조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실제 임금 피크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란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를 검토해 보실 때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정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도 무효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